안녕하십니까, 수중찌입니다. 오늘은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라는 얘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MSCI 신흥국 지수 내 중국 A주 편입 비중이 20%로 확대 결정됐고요. 5월, 8월, 11월에 5%씩 추가 매입해서 2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라든가 우리나라도 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해가 3월 3일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정책 자문기구격인 인민정치협상회의라는 정역과 의회격인 전국 인민대표 대회인 전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협은 3일서부터 13일까지 열리고 전인대는 5일서부터 12일까지 이제 세 차례 회의 진행 예정입니다. 3월 5일날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죠. 전인대의 개막연설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비롯해서 경기 부양책 등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2017년 중국과 한국의 수출이 5,737억 달러에서 24.8%를 차지했고요. 한국 수출의 5,737억 달러 중에서 중국, 한국 무역의 24.8%를 차지했고요. 이중 중간재가 78.9%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재를 거의 다 수출을 했다는 얘기죠. 중국 쪽으로. 이번에 이제 중국 양해의 예상으로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수출보다는 내수 위주의 발전을 도모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인프라 투자, 뭐 길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전력 공사라든가 뭐 이런 쪽, 철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확대를 할 것 같고요. 소비재 부양 정책 및 유틸리티 관련하여 이제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중 무역 협상에서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달러 약세로 가면서 위안화 강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게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남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아 관련 화장품, 뭐 의류, 또 여행 관련 주들이 어, 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많고요. 식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가 된다 그러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라든가 기계 쪽, 그 다음에 뭐 태양광, 뭐 이런 쪽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틸리티 쪽으로도 어차피 의료 및 의약 또 중국 쪽 수출하는 관련주들은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거는 요렇고요.
이제 발표가 되면 정확한 게 나오겠죠. 5일날 발표가 되면 그거와 관련된 주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 업종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떨어졌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반등을 못 줬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까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코스피는 또 MSCI 때문에 계속 좀 매도세가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분간 좀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면서 내려갈 것 같고요. 코스닥은 살짝 올랐는데요. 이게 진짜로 오른 건지는 거래량을 보면 조금 나타나는데 실제로 올리려고 오른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제약주라든가 다른 주들이 올라가면서 조금 반등의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쪽으로 제약 쪽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1월 달에는 다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이 좀 안 좋아지는데, 그나마 제약이나 이런 쪽이 좀 괜찮아지고요. 좀 안 좋을 때는 이제 제약 뭐 이런 쪽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쪽을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른 거는 뭐 없을 것 같고, 코스피랑 코스닥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안 올랐던 좀 잡주들, 뭐 관리 종목이라든가 뭐 이렇게 막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또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뭐 잘 잡으시면 수익 짧게 잡으셔야죠.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지금 달러 이제 강세로 돌아서서 지금 강세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그 원유 재고가 있는데요. 그 원유 재고에 따라서도 또 그 원유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주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쭉 올라가다가 반등을 주는 것처럼 하긴 하는데, 우선은 얘가 꺾였으니까요. 꺾였고 거래량 흐름이 안 나오네요. 꺾였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많이는 조정 안 받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가 많이 사그러들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도전하지 않는다면 도전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쯤에서 말씀드렸죠.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력 가격까지 오늘 깼기 때문에 좀 더 빠질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 외국인이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또 마찬가지로 기관이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이 기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팔고 있어서 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한번 떨어질 것 같고요. 야, 현대차도 오르는 척 하면서 떨어졌죠. 왜냐하면 강세로, 달러 강세로 가면서 얘가 좀 떨어졌고요. 아직 관세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뭐 조금 올랐는데 아직까지 얘는 자리를 안 잡았기 때문에 더 지켜보셨다가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약주들이 조금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소비재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재 쪽으로 보셔야 되고, 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식품 쪽으로도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모나리자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제약 쪽도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항생제 쪽 그, 면역 항암제 쪽으로도 좀 많이 움직였고요. 뭐 유틸렉스라든가 이거는 신규 종목이었는데요. 엘리비엘 바이오 이중항체 관련 애들 신규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규 종목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없어서 기술력은 좋은데 돈이 없어서 상장한 종목이 있고요. 이제는 먹을 만큼 다 먹고 이제 이익이 안 나기 시작하니까 상장해서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신규 종목들은. 여기랑 그 다음에 이제 치매 관련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제약주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정치주들도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그닥 뭐 마음에 가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 이거는 호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서 이제 발표하면서 떨어졌고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편이고요. 공시가 나왔네요. 저는 여기까지는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82,000원까지도 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등 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응을 3월 달에는 좀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것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3월 22일인가 3월 말일인가가 아마 부동산 채권에 대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그게 큰 도화선이 돼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뭐 중국 정부에서 또 나서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요. 손을 못 댈 수도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또 안 좋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브렉시트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뭐 노딜 브렉시트로 흘러가진 않을 거다라고 해서 조금 오르긴 했었는데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가정이니까요. 음, 노딜 브렉시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될지는 뭐 알 수가 없겠죠. 신이 아닌 이상은 알 수가 없겠죠. 그거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빨리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3월달은. 그러니까 뉴스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자기 자산을 지킬 수 있게끔 빠른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수중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